유독 매출이 떨어졌다는 대표님들이 주변에 많으세요. 저도 옛날만큼 큰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경쟁이 늘어설까요? 경기의 위축, 소비가 줄어설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녕하세요. 돈덕후의 머니생각입니다. 신사임당님이 창업 다마고치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활성화시켰던 게 2019년, 벌써 3년이 되었네요. 그간 많은 신사임당 셀프 다마고치들이 탄생을 했고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코로나를 맞아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자연스럽게 휴직을 하고 그 김에 이 업에 발을 본격적으로 딛게 되었죠. 지난 5월에는 결국 퇴사를 했고 그냥저냥 먹고 살 만큼의 돈은 벌고 있습니다. 장사 만 3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저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전업으로 꿈꾸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오늘은 온라인 소자본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에 대한 그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매번 쇼핑몰 도전하세요 라고 뽐뿌질만 했는데 이러한 면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시야를 훨씬 더 넓게 갖고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제 친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인 A양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했어요. 디저트류를 만들어서 파는 가게인데 장사도 처음이고 베이킹도 처음이죠. 메뉴를 개발하고 그걸 연습하느라고 한 6개월 정도는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판매할 만한 수준이 됐다 싶어서 가게를 제대로 오픈했어요. 그게 2020년 8월에서 9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가게를 낸 친구는 초반에 맛있다는 입소문에 매일 품절 사태를 기록했었죠. 그때 저도 한참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고 매출이 쭉쭉쭉 오르면서 이러다 나 곧 부자 되겠다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친구 가게 근처에 다른 디저트집이 생깁니다. 셰프가 르꼬르동 블루 출신이라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층 아래층에는 제빵계 공룡,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그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친구의 디저트가 잘 팔리는 것을 보고 옆 단지의 가게에서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2020년 처음 멋모르고 시작할 때는 잘 되는 사람 거 보고 배워야 된다 싶어서 많은 스토어들을 벤치마킹 했었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나니 이제는 제 스토어를 보고 벤치마킹하는 셀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상품면을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제가 직접 찍은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그런 사람도 생겼습니다. 셀러들의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노하우도 여기저기 많이 풀려 있어서 그것을 습득한 똑똑한 분들이 시장에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쟁이 무지 치열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B2B 비즈니스나 오프라인에 근간을 두었던 기업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들이 직접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이제는 B2C 비즈니스를 펼치죠. 저도 위탁을 받아 판매하던 제품들 중에 그 업체가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스토어를 운영할 거라 더 이상은 물건을 공급할 수가 없다고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이 진출하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들은 우리보다 돈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본력으로 밀고 들어오면 저희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죠. 마케팅에 쏟아붓는 양이 자체가 달라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 이런 건 당연하고요. 때로는 저희 같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원가 이하의 마이너스로 판매에서 치킨 게임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선점해서 그걸 시장에서 잘 판다 하더라도 그 판매량이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면 자본력 있는 회사가 분명 치고 들어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독점은 없으니까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래도 넌 집에서 하니까 월세는 안 내잖아. 맞습니다. 집안 한쪽이 아주 난장판인 상태를 월세랑 맞바꿨습니다. 친구는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운영하니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매월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작년 재계약 때는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서 한동안 마음고생도 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양호하긴 하지만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업장으로 집 주소가 노출돼야 되고 택배 계약 문제나 아니면 재고를 쌓아둘 공간의 문제 이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없다는 그런 한계 등등 집에서 할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사무실을 임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매월 고정비가 발생하죠. 혹시 직원이라도 한 명 고용했다면 장사가 되던 안 되던 그 나가는 고정비가 훅 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질러라. 사무실 얻고 사람 뽑고 하면 임대료 내고 월급 줘야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이거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망하면요. 누가 책임집니까? 할 수 있다면 처음에는 집에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이용하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래요. 올해 유독 매출이 떨어졌다는 대표님들이 주변에 많으세요. 저도 옛날만큼 큰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경쟁이 늘어설까요?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의 위축, 소비가 줄어설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온라인 쇼핑 생태계가 코로나 시절에 아이러니하게도 호황기였다는 그런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외부와 가급적 차단된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택했었죠. 이게 다시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굳이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출한 게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환경이 뇌 업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더 많이 알려야 되겠죠? 광고비를 더 씁니다. 광고비를 더 쓴 만큼 매출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애초에 장사가 잘 안 돼서 광고비를 늘린 거니까 광고비에 비례해서 매출이 훅훅 늘리는 또 없겠죠. 즉 마진이 이제 줄게 됩니다. 장사가 망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고비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매출에 눈이 멀어서 그 효율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마케팅을 하다 보면 스스로를 갉아먹다가 이제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게 되죠. 생각보다 이 광고에 중독된 대표님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한때 쿠팡에 광고를 돌렸더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돌리고 나니까 효율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도 이걸 끄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매출이 분명히 반토막 나게 뻔했으니까요. A양을 다시 소환해 볼게요. 제 친구는 처음에는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판매를 했었어요. 동네 입소문을 타고 한 번씩 먹으러 들렸었죠. 광고 따위는 할 줄 몰랐고 인스타를 시작합니다. 매일 만든 디저트 사진 한 장을 찍고 1일 1 업로드 이걸 했어요. 좋으나 싫으나 매일 한 개씩 의무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지금 팔로워 수가 1840명이고 이 인스타가 주 영업 채널이 됐습니다. 멀리서 차로 1시간 넘어 거리에도 이 퀵을 보내서 픽업하더라고요. 돈으로 시간을 사는 선택 대신에 꾸준히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자기만의 마케팅 채널을 갖게 된 거죠. 저 이 점이 참 부럽더라고요. 사실 저도 친구와 같이 인스타를 개설했었거든요. 전 한 두어 달 하다 멈췄지만 어쩌겠습니까? 저 자신을 탓하겠습니다. 물론 친구도 처음부터 항상 장사가 잘 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만나면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며칠 매일 품절이 나니까 그게 영원할 줄 알았다고, 오픈빨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오픈빨이 끝나자 이제는 만든 디저트들이 막 남기 시작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든 디저트가 마감 시간이 돼도 진열대에 남아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더 적게 만들면 꼭 그런 날은 사람들이 디저트 없냐고 그거 찾는다 하더라고요. 제과류는 당일이 지나면 상품성이 없어져서 폐기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게 만들 수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죠. 위탁 판매를 하던 물건을 떼와서 판매를 하던 재고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거래처에서 공급을 끊으면 끝이고 제조사에서도 물건 그만 만든다고 하면 그럼 그냥 끝인 겁니다. 아무리 잘 팔려도 물건이 없다면 이제 더 이상은 판매가 할 수 없죠. 매출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친구는 그러던 중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러 품목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제품에 집중하고 그걸 주문식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기로요. 수요를 예측해서 만드는 대신에 주문이 온 것만 만들고 소수의 제품만 만들기로요. 당장의 매출 하락은 감수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인스타에서 터져서 지금은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도 이걸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것저것 다 팔던 잡화점에서 이젠 매출이 잘 나오는 몇 개의 제품에만 집중을 합니다. 수요를 예측하지 말고 시장에서 검증된 잘 팔리는 물건 위주로 소싱을 하고
나만의 마케팅 채널에서 이걸 터뜨립니다. 내가 인플루언서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의뢰해서 활용해서 이렇게 소수의 상품에 집중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나만의 제품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진도가 팍팍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닥치는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올해 안에 런칭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벌려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라고 해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이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는 자영업 형태거든요. 즉 일이 돌아가게끔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투입돼야 됩니다. 돈이 잘 벌리면 욕심이 생겨서 더 그 시간을 늘려 투입하게 되겠죠. 회사에서야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정해진 8, 9시간만 근무하면 되지만 사업이라는 게 누가 몇 시간 일해라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낮으로 주구장창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셀러들이 늘어납니다. 업력이 많이 되신 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고 사업가로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는 딱 한 분 계십니다. 저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새내기 셀러분들은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아마 모호해집니다. 저도 애들 막 보다가 CS 전화 받고 애들 재우고 나면 그 다음 상품 등록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도한 업무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투스의 사탐 1타 강사 강지영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세바시에 나와서 스피치 하신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다가 뼈를 깎는 노력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라고 치시면 나올 거거든요. 의외로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시는 사장님들이 많다는 거.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가네요.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전업 온라인셀러의 민낯을 보여드렸나요? 여러분도 어차피 제 경쟁자가 될 거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더는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농담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알아야 승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쇼핑몰로 누구나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러한 영상들은 유튜브에도 많고 저 또한 지금까지 한번 도전해보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반면에 이런 어려움도 있다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게임 시작 전에 맞이하게 될 장애물을 알고 그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는 거 이건 천지 차이일 테니까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돈덕후의 돈덕질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